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아빠입니다. 이번에는 마츠시타 고노스케 경영의 지혜 시리즈 사원의 마음가짐을 읽고. 마츠시타 고노스케, 한국어로 번역이 되다 보니 왠지 이름이 낯섭니다. 일본어로는 마츠시타 코노스케라고 발음을 하기 때문인데요. 회사에서 관리 매니저로서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을 고민하다가 시리즈로 나왔기에 사서 읽었습니다. 간단하지만 명확한 철학으로 실제 경험을 전달하고 있어서 책에 엄청나게 많은 밑줄을 긋고 읽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일본의 실업가, 발명가로 파나소닉을 성장시킨 경영자로 경영의 신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사원부터 경영자까지 읽어봐야 할 경영서가 아닐까 합니다. 이번에는 사원의 마음가짐 편에서 신입사원의 마음가짐, 중년사원의 마음가짐, 간부사원의 마음가짐 내용을 리뷰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서문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비즈니스맨과 샐러리맨들은 시시각각 급변하는 시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스스로를 연마하는 노력을 해야 하고, 그 노력은 힘들고 어려울 것이라고 한다. 오늘 하루 나름대로 잘 해냈다 라며 스스로를 칭찬하는 날들이 계속되면 실력도 일의 성과도 향상된다고 한다. 즉, 요행이란 없는 것이다. 작은 일에도 지극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한다고 말해주는 것이 아닐까. 본문 내용이 더욱 궁금해지기 시작하는데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신입사원의 마음가짐. 내가 이 회사에 들어온 건 운명이야 라는 각오를 다지고 회사 일에 매진하는 능동적이고 수용적인 태도를 가지면 어려움은 극복하고 성장해 나갈 수 있다. 어느 회사나 신입사원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회사는 없고, 애타는 심정으로 신입사원의 성장을 고대하기 때문이다. 회사는 사원들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내일보다는 모레가 좀 더 나아지리라 라는 믿음으로 노력과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 이런 신뢰를 바탕으로 나도 훌륭한 사원이 되어 회사의 기대에 부응한다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무능하고 몰인정한 선배를 만난 것이 오히려 명인이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해야 한다. 지금은 신입사원인 사람들도 10년쯤 흐름 뒤에는 또 다른 신입사원들을 거느리고 지도해야 할 입장이 될 것이다. 그때가 되어서 후배들을 지도해 나갈 신념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바로 회사가 지나온 역사를 통해 신념이 자라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갓 입사해서 얼마 동안은 이 일이 정말 내가 해야 하는 일인가? 라는 갈등에 시달리지만, 도리에서 3년이라는 속담처럼 끈기 있게 견디다 보면 자신의 일인지 확신이 서게 될 것이다. 회사에서 일하다 보면 자신의 노동 가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데, 간단하게 자기가 받는 급여의 3배의 일을 해야 회사의 손익이 맞다고 보는 것이 적정하다. 마지막으로 신입사원 시절부터 자기가 몸담고 있는 회사의 사회적 책임감까지 생각하는 거시적 안목을 키워야 하고, 그런 기본에 충실하게 해야 좋은 사원이 되고 결과적으로 좋은 자리에 도달할 수 있다. 두 번째, 중견사원의 마음가짐. 내 업무는 내 사업, 동료와 상사는 나의 주 거래라고 생각하기입니다. 사회라는 현장은 너무도 복잡다단하여 결코 이론대로만 돌아가지 않는다. 이를 무시하고 자신의 지식과 이론만 무기로 내세워 현실을 평가하고 대처해 나간다면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다. 너무 많은 생각을 하기보다는 우선 현장과 맞닥뜨려 보라. 결과가 생각했던 것보다 다르게 나왔다면 그때가 자신의 기존 지식을 대입하고 비교 분석해 볼 순서이다. 진정한 지식인의 위력을 발휘하려면 지식에만 얽매여 있는 자신을 과감하게 벗어던지고 현장과 친절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포드의 말은 경청할 만한 가치가 있다. 저 사람은 믿을만 하다는 평을 듣는 사람의 공통점은 보고를 잘한다는 것이다. 결과가 좋든 나쁘든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하는 일이든 아니든 우선은 상사에게 확실하게 보고를 하는 것이 좋다. 어떤 내용이 되었던
상사와 의견을 교환하려는 자세를 높이 평가할 만하다. 신뢰와 배려의 진심의 표현이기 때문이다. 실력을 인정받고 싶다면 말하는 기술을 습득하라. 뛰어난 설명 기법과 접근 방법이야말로 샐러리맨들이 갖추어야 할 기술이다. 아무리 귀신이라도 말을 해야 안다고 하지 않는가? 자신의 기획안이라는 상품이 회사라는 고객에게 팔리느냐를 결정짓는 것은 내용 자체에 의한 경우도 있지만 판매 기법, 즉 당신의 화법이나 설득력에 따라 결정되기도 한다. 개인의 존중성도 중요하지만 확실하게 하고 비판적인 꾸지람은 개인의 자주성을 한 단계 향상시키기도 한다. 인간이란 본래 주위에서 아무런 자극을 주지 않으면 타성에 젖어서 대충 이렇게 살면 되는 거구나 라며 본인에게 한없이 간대해지기 쉽다. 그런 상태로는 발전이나 진보도 없을 뿐만 아니라 본인과 회사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혼날 때는 따끔하게 혼나고 자신의 실수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반성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더 나아가 제기할 수 있는 발판으로 삼아 실력을 더 키울 수 있다면 금상첨화다. 맡은 일에 목숨을 걸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만큼 기쁜 일도 없다.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정도의 의지와 각오가 없다면 진정한 성공을 이룰 수 없다. 성공은 신념은 정비례한다. 다른 사람의 시기와 방해를 두려워 말고 용기 내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 이 사회의 발전은 젊은 그대들의 어깨에 달려 있다. 힘들고 지칠 때, 일했을 때의 보람, 감격과 첫 출근 때의 마음을 떠올려 보라. 다시 일어설 힘이 되어줄 것이다. 직장인에게는 회사 업무가 예술이며 문학이다.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라. 자신의 작품을 위해 얼마나 진지하고 단련하고 노력하고 있는가? 이 물음에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한다면 한 조직의 책임자가 갖추어야 할 실력은 결코 갖추어지지 않는다.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지만 하루도 빠짐없이 노력과 단련을 계속하는 것은 실로 어려운 일이다. 가끔씩은 서로 격려하고 복두도 주면서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동료애다.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회사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한다. 그러나 주변에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 나타나면 시기하고 끌어내리기보다 능력이 있는 사람은 그에 맞는 일을 해야지. 자, 어서 능력을 발휘해서 회사를 이끌어주게 라고 용기를 북돋으며 인정하는 열린 자세가 필요하다. 실력 있는 사람을 밀어주고 협력하다 보면 나중에 그 사람이 당신에게 손을 내밀며 자, 이제 당신도 올라와야지 라며 끌어주지 않겠는가. 셋, 간부사원의 마음가짐. 각 부서에는 그 부서가 맡은 사명이 있다. 그리고 맡은 바 사명을 수행해 나가는 총책임자는 바로 부장이다. 부하 직원이든 자신이든 해당 업무에 적격이냐 부적격이냐를 결정하는 기준은 개인적 감정에 치우치지 않은 최대한 객관적인 것이어야 한다. 실제로 어떤 부서에서는 맥을 못 추던 사람이 다른 부서로 옮긴 후에는 기대 이상의 역량을 펼쳐 보이는 예가 얼마든지 있다. 한 부서를 제대로 리드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것은 철저하게 부서 책임자의 몫이며 더욱 중요한 것은 직원들의 능력을 얼마나 적시적소에 발휘시켜 회사의 발전을 이루느냐 하는 점이다. 그저 입사 연차가 오래되었다고 간부를 시켜주는 조직에는 미래가 없다. 자신이 책임져야 할 일이 있다면 회피하지 말고 당당하게 맞서라. 그래야만 부하 직원이나 상사의 전폭적인 신뢰를 얻을 수 있다. 간부는 나는 프로다라는 자신감이며 그에 맞는 실력을 갖추는 일이다. 우리 부서 사람들은 도무지 노력을 안 한단 말이야 라고 불평을 늘어놓기 전에 우선은 자신이 그들에게 목표와 방침을 늘 일깨워주고 있는지를 되돌아볼 일이다. 현명한 간부는 60%의 가능성만을 가지고도 그를 믿고 이 일은 자네가 하게. 자네라면 분명히 잘할 수 있을 거야. 잘 부탁하네. 라며 일을 맡긴다. 또한 일단 맡긴 일에 대해서는
다소 의심스럽고 걱정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기다려주는 배려도 아끼지 않는다. 실패를 통해 배우는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성공하는 사람이다. 실패가 없는 인생을 바라는 것은 단지 인간의 소망일 뿐이다. 실패했을 때 우선 자신의 실패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 잘못을 만회하기 위해서 신속히 행동하는 것이다. 조직의 책임자일수록 실수했을 때 인정하고 만회하는 업무 태도가 더더욱 필요하다. 수시로 자신을 되돌아보며 혹시 본인의 능력을 뛰어넘는 일에 욕심을 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보자. 동시에 언젠가는 한 단계 높은 직책을 멋지게 해낼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과 책짓질을 해서 자신을 키워나가자. 회사에서 책임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은 고민과 걱정을 친구로 삼아야 한다. 어려움이 닥치면 피하지 말고 오히려 그 어려움과 상의하라. 그 과정을 통해 얼마든지 더 새롭고 더 우수한 제품, 더 기발한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수 있다. 책임자인 당신에게 일이 닥치면 먼저 이 일은 반드시 성공한다는 자기 암시를 걸어라. 그 뒤 전 직원을 모아놓고 이 일은 이런 식으로 진행해 나갈 것이다. 나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선두에 서고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 도와주고 노력한다면 우린 해낼 수 있습니다. 라고 쇠뇌를 시켜라. 하늘이 무너져도 방법은 있다. 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근성을 가져야만 시대가 요구하는 지도자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다. 자신의 일에 애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저앉는 법이 없다. 오히려 그 위기를 멋지게 극복할 생각에 즐거워지며 용기가 샘솟는다. 성공은 그런 사람 앞에 나타난다. 저는 이 책을 읽고 난 후에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사원부터 중견, 간부 사원으로서 성장해 가면서 회사에서 배우는 경험과 지식을 인생의 경험과 지식으로 삼고 더 나아가 자신의 인생관에 연결시켜 평생 배움의 자세로 임해야 함을 배웁니다. 하루 24시간 중 대부분의 시간을 직장에서 보내야 하는 현실이고 아차 하는 실수로 지금까지의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수 있는 곳이 바로 조직 생활이 아닐까 합니다. 마츠시타 고노스케의 경영 철학의 그 밑바탕에는 인간의 존엄성이 있고 그 위에 조직을 기반으로 경영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합니다. 모든 인간이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하나 배워나가고 평생을 배워나가야 합니다. 이 세상에 엄청난 지식이 넘쳐납니다. 평생을 배워도 0.0000001%에 해당될까요? 그렇기에 배움 앞에서는 겸손한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성공할 수 있다고 마츠시타 코노스케 씨는 말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